10년 전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매일 밤 제대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을 분명히 잔 것 같은데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고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원인이 제 침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한국수면의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3%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그 상태, 그것이 결국 건강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침실 안에 숨겨진 3가지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머리를 두는 방향이 왜 수면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동양의 지혜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피해야 할 방향 3가지. 세 번째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향과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침실 정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뒤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침실에서 베개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아니면 서쪽이나 화장실 벽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침대를 놓을 때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구 배치가 편한 대로, 인테리어가 예쁜 대로 그냥 놓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선택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쳐왔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주에 사시는 강명순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0이시고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공부를 30년 넘게 했는데 수면제를 직접 팔면서도 정작 제 수면이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어요. 선생님은 60대 초반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머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졸리는데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장애라고 했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은 침실 방향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베개 방향을 동쪽으로 돌리고 머리맡에 있던 전자기기들을 치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시보인가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잠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랐어요. 충격적이시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면 과학과 오랜 동양의 지혜가 서로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잠으로 보낼까요?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거의 3분의 1입니다. 70년을 사신다면 그중 23년을 침대 위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리를 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합니다. 면역 체계가 재정비됩니다. 호르몬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특한 청소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낮 동안 뇌 활동으로 생긴 독성 단백질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이 수면 중 청소 과정에서 씻겨 내려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청소 과정이 잠든 후 특정 수면 단계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쌓이는 독성 물질이 날마다 조금씩 제거되지 못하고 수십 년에 걸쳐 뇌에 축적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 자체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음식, 운동, 부족, 나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요인입니다. 바로 머리를 두는 방향과 침실 환경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잠드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 몸의 위기, 즉 방어 에너지가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위기가 안으로 돌아와서 몸의 내부 기관을 보호하고 회복시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수면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위기가 제대로 내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몸이 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 이 가르침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활동하는 동안에는 우리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나쁜 것이 다가와도 마음이 그것을 걸러냅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그 모든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주변의 환경이 그대로 몸속으로 스며 들어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8시간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안 잔 것 같은 느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이상한 상태. 새벽 3시쯤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것.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특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들과 왜 그것이 수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태양이 지는 방향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서쪽은 마침의 기운, 저물어가는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하루의 생명력이 소진되어 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징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 수면연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침실 내 빛의 방향과 강도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서쪽을 향한 침실은
저녁 시간에 가장 강한 햇빛을 직접 받습니다. 일몰 전후에 강렬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뇌가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커튼을 치면 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커튼이 완벽하게 빛을 차단하지는 못, 특히 커튼 가장자리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빛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금기, 쇠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한의학에서 금기는 폐와 대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흡과 배출의 기능입니다.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오랫동안 자면 이 금기에 소진되는 에너지가 밤새 정수리를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1년은 모릅니다. 2년도 모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재물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됩니다. 서쪽의 기운은 모이는 기운이 아니라 흩어지는 기운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는 느낌이 드는 분들, 오늘 밤 베개 방향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방향은 머리가 화장실 벽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향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머리가 향하는 방향의 벽 바로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물과 습기가 항상 있는 공간입니다. 한의학에서 습기가 과도한 환경은 습사, 즉 습한 나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 습사는 관절을 약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화장실 벽에 가까운 침실은 실제로 습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는 배관 주변으로 미세하게 습기가 스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침실 내 습도가 60%를 넘을 경우 수면 중 호흡 불편감이 증가하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주에 사시는 강명순 선생님입니다. 약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잠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댁을 방문해서 침실을 살펴봤을 때 머리가 향하는 벽 바로 너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그렇게 사신 것이었습니다. 벽을 손으로 짚어보니 약간 서늘하고 축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배관에서 미세하게 습기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꿈을 너무 많이 꾸었어요. 무겁고 어두운 꿈들이. 그리고 새벽에 자꾸 목이 답답해서 깼습니다. 피가 돌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 방향을 바꾸고 침대를 화장실 벽에서 멀리 이동시킨 후 선생님은 2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꿈의 빈도가 줄었고 새벽에 깨는 일이 훨씬 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오랜만에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1년은 그냥 피곤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잦아지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5년이 넘어가면 신체는 더 심각한 신호를 보냅니다. 불면이 만성이 되고 기억이 자꾸 끊기며 어르신들의 경우 인지 기능에 영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한수면의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불면증을 가진 어르신들 중 68%가 수면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침실 내 온도와 습도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방향은 머리가 현관문이나 집의 출입구 쪽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현관은 바깥과 안이 만나는 경계입니다. 한의학과 풍수에서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외부 기운에 직접 노출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 바깥의 소음, 빛, 공기의 흐름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방향이 현관입니다. 수면 과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 중 우리 뇌는 잠재적 위험 신호에 계속 반응합니다. 현관 쪽에서 들어오는 작은 소리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이웃집 문 열리는 소리, 밖에서 들어오는 차 소리, 이런 것들이 수면 중에도 뇌를 살짝 자극합니다. 당장 깨어나지는 않지만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소음 노출이 있는 환경에서 잠을 잔 경우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율이 평균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두 단계가 바로 뇌 청소와 기억 저장이 이루어지는 핵심 수면 단계입니다. 19%가 줄어든다는 것은 뇌가 해야 할 청소와 회복 작업을 그만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꿈이 너무 많고 피곤하게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하다고. 이것이 바로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침실에서는 어떠합니까?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계신 분, 화장실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계신 분,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계신 분, 오늘 밤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다는 것 저는 압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방향과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그것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새벽에 첫 빛이 시작되는 곳, 하루의 생명력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동쪽은 목기, 나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자라납니다. 굽히지 않는 생명력,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성장의 기운, 그것이 동쪽의 본질입니다. 한의학에서 목기는 간과 연결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동안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을 정화합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잠자는 동안 간의 기운이 충전됩니다. 그것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이유입니다. 수면 과학의 관점에서도 동쪽은 흥미롭습니다. 동쪽을 향한 침실은 아침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이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자연광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적절히 줄어들고 세로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기상 신호입니다. 몸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춰 깨어납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잠을 자면 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생각이 또렷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방향과 수면의 질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것인데, 동쪽이나 남쪽을 향해 자는 그룹이 서쪽이나 북쪽을 향해 자는 그룹에 비해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평균 23% 높았다고 합니다. 23%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약 1알이 혈압을 1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수면 방향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방향입니다.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방향이죠. 풍수에서 남쪽은 화기,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따뜻함이고 활력이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밝은 에너지입니다. 한의학에서 화기는 심장과 연결됩니다. 심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에 생기가 돌고 얼굴빛이 밝아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면 중 심박수와 자율신경 균형은 수면의 질과 직결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심박 변이도, 즉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 패턴이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수면 중 자율신경이 균형을 잘 잡고 있을수록 깊은 수면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남쪽의 따뜻한 기운이 심장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돕는다는 풍수의 이야기가 현대 수면과학의 언어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남쪽 방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도 침실 안의 탁한 환경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비워라.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다. 침실을 정화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거울을 점검하십시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거울이 보이는 위치라면 천이나 보자기로 거울을 덮어두십시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낮에는 빛을 반사하며 공간을 밝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 반사하는 성질이 음의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면 중 무의식은 거울에 반사된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자신의 반사된 모습이 보이면 뇌가 다른 존재로 인식하여 미세한 각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거울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거나 위치를 바꾸십시오. 며칠 안에 수면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둘째, 머리막 전자기기를 치우십시오. 이것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과학적 근거가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대한수면의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침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4분 더 길었고 수면 효율이 17% 낮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취침 후에도 스마트폰이 머리맡에 있으면 문제입니다. 잠든 후에도 스마트폰은 알림을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동이나 소리가 없어도 화면이 깜빡이거나 미세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머리에서 30cm를 이내에 전자기기를 두고 잠을 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야간 각성 횟수가 2.1배 많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취침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1렘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셋째, 침실 안 소금물 그릇입니다. 전통적으로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의미를 가집니다. 동양에서는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소금은 흡습성이 있어서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십시오. 그것을 침실 문 안쪽 구석 바닥에 놓아 두십시오. 7일 동안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그 물을 버리고 저녁에 새 물로 교체하십시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침실에 쌓여있던 환경적 문제들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 스스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매일 밤 실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작은 의식이 수면 전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한 후 7일 안에 수면의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방향 3가지입니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하루의 저무는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수면의 질이 서서히 낮아집니다. 화장실 벽 쪽으로 머리를 두면 습기와 음기에 장기간 노출되어 건강에 누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외부 소음과 빛의 수면 중 뇌가 계속 반응하여 깊은 수면 단계가 방해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남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침실 정화, 거울 가리기, 전자기기, 치우기, 소금물 그릇 7일 실천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안에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수면 과학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단순히 피곤을 푸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41%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같은 가벼운 병도 잘 낫지 않고 더 심각한 질환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집니다. 암 예방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수면과 인지 기능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이 청소가 매일 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단백질이 조금씩 쌓입니다.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그 누적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60세, 65세, 70세이신 분들 지금부터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오늘 밤 베개 방향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침실 환경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수면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침실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자야 잘 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좀 서늘한 편이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이 잠드는 과정에서 체온이 약간 낮아집니다. 이것이 수면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이 체온 저하가 방해받아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면센터의 권장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도 이 범위보다 훨씬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주무십니다. 전기 장판 온도를 너무 높이거나 보일러를 너무 세게 돌리는 것, 이것이 은근히 수면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취침 시간의 일관성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어르신 수면 건강 가이드에 따르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30분 이내로 일관되게 유지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면 효율이 평균 28%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낮잠입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낮잠을 30분 이상 길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주무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낮에 졸리운 것이 밤에 잠을 못 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낮잠은 가급적 오후 2시 이전 20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야식을 드십니다. 자식이 가져다 준 음식이 아까워서 혹은 저녁에 허기가 져서. 그런데 취침 시간 전 이후로는 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몸이 활성화되어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그런데 취침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또는 이른 저녁에 가벼운 산책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머리 방향 바꾸기와 함께 실천하신다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자율신경의 조절로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하라고 합니다. 이 야간 혈압 강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을 비디퍼, 즉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분들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정상적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분들에 비해 1.9배 높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 야간 혈압 강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약의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인슐린 민감도가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분들에 비해 당뇨 발생 위험이 1.7배 높다고 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은 체중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시는데 잘 안 된다면 수면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관절과 근육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대부분이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어르신들에게 근육 유지와 뼈 밀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근육이 더 빨리 빠지고 관절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약하신 분들, 운동도 중요하지만 수면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 2,847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수면의 질이 좋은 그룹은 고혈압, 당뇨, 우울증, 치매 발생률이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그 차이가 평균 2.6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수면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머리를 두는 방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문제는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70대면 원래 잠이 줄고 수면의 질도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고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것, 새벽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 항상 피곤하고 두뇌가 흐릿한 것,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 습관의 문제,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수면 질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수면 무호흡은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고혈압을 악화시키며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남편이 코를 골면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골이 자체가 수면 무호흡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자꾸 움직이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 문제나 방광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고 저녁에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망설이지 말고 수면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는 수면 클리닉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가지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저무는 기운을 밤새 받아들입니다. 화장실 벽 쪽으로 머리를 두면 음습한 기운에 장기간 노출됩니다.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외부 자극에 수면 중 뇌가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향,
가장 우선은 동쪽입니다. 동쪽은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이고 수면 과학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기상을 돕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침실 정화 3가지, 거울 가리기, 전자기기 머리맡에서 치우기, 소금물 그릇 7일 실천, 수면이 왜 중요한지도 기억하십시오. 뇌의 청소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혈압이 쉬는 시간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근육과 뼈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면역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진주에 사시는 강명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 30년을 공부했는데 잠이 이렇게 중요한 약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돈도 안 드는 이 방법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아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게 되셨으니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알았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잠을 못 자서,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그 고통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단지 환경이 잘못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침실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실천 후 변화가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수면과 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체 기능의 저하도 두렵고 경제적 어려움도 걱정되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십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가족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력 저하와 수면의 연결고리에 대해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노화연구기관입니다. 이곳의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특히 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 소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줄어들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 단백질이 치매의 시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즉 치매 증상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수면 문제가 먼저 나타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의 78%가 그 몇 년 전부터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도 지금부터 수면에 투자하십시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5세 이후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1% 느렸습니다. 31%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예를 들어 70세의 인지 기능이 80점이라면 잘 자는 그룹은 80세에도 60점대를 유지하는 반면 못 자는 그룹은 80세에 40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뇌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 보험료가 오늘 밤 베개 방향 하나를 바꾸는 것, 머리맡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저렴한 보험입니까? 여러분, 이제 수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져서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낮에 졸리면 낮잠을 실컷 자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낮에 고하게 주무시면 밤 수면 리듬이 더 깨집니다. 낮에 과도한 졸음이 사실은 밤에 잠을 못 잔 결과라면 낮잠으로 보충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지만 잠든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각성 효과가 생깁니다.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고 중간에 자꾸 깨게 만듭니다. 술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하거나 야뇨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량 취침 1시간 전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면제는 잠드는 것을 돕지만 실제 깊은 수면 단계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전문의 지도 하에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 없이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오늘 말씀드린 방향으로 침실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 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셨습니다. 경락이나 기혈 같은 말을 쓰지 않아도 발을 따뜻하게 하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체온 조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서울대병원 한방내과와 양방수면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취침 전 10분 족욕을 2주간 실천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잠드는 시간이 평균 18분 단축되고 수면 효율이 1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0분 족욕으로 이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침 전 명상이나 조용한 기도의 시간도 수면에 좋습니다. 바쁜 하루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두는 시간. 이것이 수면 전 과각성 상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모자란 것은 내일 채우겠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쉬겠다.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 모든 걱정들이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을 맴돌 때 그것이 수면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에 내일 할 일들을 적어 두십시오.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걱정들을 종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려고 각성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적어 놓았으니 내일 보면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수면 전 불안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누워서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이었어도 감사한 것 3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자식에게 전화가 왔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수면을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수면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함께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수면 상태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특히 배우자가 심하게 코를 고신다면, 그리고 그 코골이가 중간에 갑자기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패턴이라면 이것은 수면 무호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상태입니다. 당하는 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혈관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 환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양압기라는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 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혈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권유해 보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걱정이 되셔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의 직장 걱정, 손주의 학업 걱정,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걱정, 이런 생각들이 밤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잠시 잊을 수 있지만 밤에 누우면 그 걱정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의 시간을 낮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낮에 의식적으로 그 걱정들을 꺼내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낮에 행동을 취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과정을 낮에 하고 나면 밤에는 그 걱정을 다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낮에 충분히 생각했으니까요. 자식 걱정을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면을 챙기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침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의 구조상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침반 앱을 활용하십시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나침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침실의 동쪽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쪽이나 남쪽으로 머리가 향하도록 침대를 이동하십시오. 만약 침대를 움직이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베개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침대 자체는 그대로 두고 머리를 두는 방향만 달리하는 것입니다. 머리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발이 있던 쪽에 머리가 오게 됩니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서쪽이나 화장실 벽 방향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하십시오. 그것이 침대를 방 한가운데로 옮기는 일이 되더라도 가구 배치보다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침실 공기순환을 개선하십시오. 특히 화장실과 가까운 벽 쪽에 침대가 있었다면 그 벽에서 멀리 이동하면서 동시에 창문을 약간 열어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하루에 10분 정도만 창문을 열어도 침실 내 공기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5가지를 해보십시오. 첫째, 나침반 앱으로 침실의 동쪽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거기에 충전기를 꽂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면서 동시에 아침에 스마트폰을 찾으러 일어나게 되어 자연스러운 기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자리에서 거울이 보인다면 오늘 밤 천이나 보자기로 가려 두십시오. 넷째,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고 소금을 넣어 침실 문 안쪽 구석에 놓아 두십시오. 이것을 7일간 계속하십시오. 다섯째,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이 5가지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전에 저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머리 방향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약사 출신이신 강명순 선생님처럼 저도 처음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바꿔보았습니다. 베개를 동쪽으로 돌리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거울을 가렸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개운했습니다. 2주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직 방향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치운 것, 거울을 가린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이 단순한 미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베개 방향을 바꾸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변화가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됩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길을 열어준다. 베개 방향 하나를 바꾸는 것, 스마트폰 하나를 멀리 두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수면의 질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몸을 두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새 날이 시작되듯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새 시작을 하십시오. 잠깐 수면 환경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향과 기기 이야기 외에도 침실 환경에서 신경 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침구입니다. 이불과 베개, 매트리스가 수면의 질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개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고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수면 중 잦은 뒤척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베개 높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맞습니다.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본인 어깨 너비에 맞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이불은 너무 무거운 것을 쓰시면 뒤척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소재가 좋습니다. 면이나 대나무, 섬유 소재가 땀 흡수와 통기성이 좋습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른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경도가 필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트리스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침실 소음 차단도 중요합니다.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침실 조명도 점검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침실에 있는 전자기기의 파란 불빛도 문제가 됩니다. 충전 중인 스마트폰의 표시등, 텔레비전의 대기모드, 빨간불, 공기청정기의 파란 불빛, 이런 것들을 가리거나 없애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창문의 커튼도 점검하십시오. 가로등 빛이 새어 들어온다면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새벽에 동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이르게 잠을 깨운다면 얇은 커튼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방향 하나, 내일은 스마트폰 하나, 이번 주 안에 거울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수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수면과 정신 건강의 관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는 분들, 몸이 아파서 예전처럼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혼자 긴 밤을 보내실 때 외로움과 우울감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수면 문제와 우울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울할수록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잘수록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7%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중 치료를 받는 분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시거나 이 나이에 그럴 수 있다고 넘기시거나 아니면 그냥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혼자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면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개선됩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면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받으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와 수면 리듬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셔도 됩니다. 창가에서 해가 드는 곳에 앉아 계시는 것도 됩니다.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낮에 빛을 받는 것이 밤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람과의 교류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이 길어지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식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잠깐 인사를 나누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시거나 그런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가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고 뇌가 청소를 하고 면역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가 침실 환경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두는 방향입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 벽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십시오.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남쪽을 선택하십시오. 침실 정화 세 가지도 함께 하십시오. 첫째, 거울을 가리십시오. 둘째, 전자기기를 머리맡에서 치우십시오. 셋째, 소금물 그릇을 7일간 문 안쪽에 놓아두십시오. 수면 습관 5가지도 기억하십시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십시오.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십시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 20분 이내로 하십시오. 저녁 늦게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낮에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취침 전 의식을 만드십시오. 조교, 감사, 일기, 조용한 기도, 내일 할 일을 미리 적어두는 것, 이것들이 수면 전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 전자기기를 치우는 것, 거울을 가리는 것, 이 세 가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차차 더해 가시면 됩니다. 진주에 사시는 강명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선생님은 이제 수면제를 드시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새벽에 깨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훨씬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움직이는 것도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손녀와 통화를 더 자주 하고 가끔은 직접 만나러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로 30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해요. 비싼 약보다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게 되셨으니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 속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베개 하나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 순간 침실로 가서 베개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개 하나를 돌리는 그 밤, 거울 하나를 가리는 그 저녁,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그 순간,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한 부모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침실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오늘 어떤 변화를 실천하실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수면과 장수의 관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이 5곳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 운동,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수면입니다. 블루존에 사시는 100세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일몰 후 몇 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드시고 일출과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나셨습니다. 자연의 빗주기에 맞춰 사는 것,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원하는 리듬입니다. 현대인들은 전기 조명과 스마트폰 때문에 이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블루존 중에서도 특히 일본 오키나와 어르신들의 수면 습관을 보면 오래된 전통적인 침실 배치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통 다다미 방에서 이불을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배치가 자연스럽게 동쪽이나 남쪽으로 머리를 향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과학보다 먼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의 안방은 전통적으로 남쪽이나 동쪽을 향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리고 주인 어르신의 잠자리도 그에 맞게 배치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어떤 방향이 건강한 수면을 돕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 전통적인 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수면 전 목욕이나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샤워를 하십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녁에 따뜻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온 후
체온이 내려가면서 이 체온 하강이 잠드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10분 이상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잠드는 시간이 평균 11분 빨라지고 수면의 깊이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아프신 분들, 따뜻한 물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족욕도 좋습니다. 욕조가 없으셔도 됩니다.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발에는 신체 여러 기관과 연결된 혈자리들이 많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취침 전 족욕이 수면에 좋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면과 시기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게 돕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함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단, 바나나는 당도가 높으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소량 저녁 식사 후 한 줌 정도면 됩니다.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신 어르신들은 오전 중에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즉 몸에서 절반이 사라지는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 커피를 드시면 자정에도 그 카페인의 절반이 아직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는 초콜릿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오래 걸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이 조절을 침실 환경 개선과 함께 실천하신다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더 빠르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매일 밤 머리를 두는 그 방향 하나, 그리고 침실 안에 오랫동안 쌓여온 환경적 문제들을 걷어내는 3가지 작은 실천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단순한 것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놓쳐버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제대로 정비하십시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결혼식을 건강하게 참석하는 것, 자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오래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나침반 앱으로 동쪽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머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수면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낮과 밤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어떻게 지내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밤 수면은 낮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낮에 충분히 몸을 움직이셨습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충분히 쓴 후에야 제대로 쉬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거나 앉아만 계시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이든 오후든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밤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하셔도 됩니다. 낮에 충분히 햇빛을 받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햇빛을 받는 것이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오전 중에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시거나 햇빛이 드는 창가에 계셔 보십시오. 낮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셨습니까? 불규칙한 식사는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수면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낮 동안 충분히 뇌를 쓰게 합니다. 낮에 뇌가 충분히 활동한 후에야 밤에 제대로 쉬고 싶어 합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낮에 하는 이런 활동들이 밤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밤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활동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처음 2주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몸이 스스로 그 리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비싼 것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햇빛, 적당한 움직임, 좋은 수면 환경, 이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잠을 더 잘 자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몸이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십니까? 머리가 더 맑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잘 자는 밤을 만들어 갑시다.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어르신이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아직도 잘못된 방향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한 수면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 밤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 실천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을 바꿉니다.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십시오.
베개 방향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거울을 가리고 소금물 그릇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면을 개선하면 삶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이상윤 선생님은 퇴직 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수면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무기력한데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지만 그것에 의존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침실을 점검해 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개가 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머리막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며 텔레비전이 침대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라 화장실과 침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베개를 동쪽으로 돌리고 스마트폰을 방문 옆 서랍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천으로 화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소금물 그릇을 문 안쪽에 두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선생님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잠이 드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 느낌이 줄었습니다. 낮에 무기력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어요.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방향 하나 바꾼 것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박숙길 선생님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수면에도 문제가 있었고 혈압 수치도 약을 드시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침실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고 취침 전 족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드시지 않는 습관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2달 후 혈압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생활 습관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